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저는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 각을 세우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례적으로 손을 잡은 그 이면에는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JTBC 국회팀이 그 이면을 취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당은 대구, 경북의 SOC 예산을 챙기고 민주당은 남북 경협과 일자리 예산이 줄어드는 걸 최소화한 게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과 함께 거대 양당의 담합의 항의에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는 야3당의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 원가량을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산 4조 원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증액은 약 4조 5천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조 5천억 안에 두 당의 대다수의 그 의원들의 민원이 저는 포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우선순위에 뒀던 예산은 지켜낸 대신 한국당이 원하는 예산 증액에 상당 부분 합의해줬습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대폭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뚜껑을 열어보니 소폭 깎이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 요구가 관철된 겁니다. 반면 도로, 다리와 같은 SOC 예산은 1조 5천억 원가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줄곧 SOC 예산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급격한 SOC 사업의 몰락으로 많은 SOC 사업들이 중단되고 또 조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국회 관계자는 늘어난 SOC 예산 상당액이 한국당 표밭인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또 지도부들이 요구하는 많은 예산, 주장해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철되는 제가 상황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 JTBC 박유미입니다. 예, 또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내용에는 9.13 부동산 대책 때 강화하기로 한 보유세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등 원안보다는 좀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의 조세 저항을 우려한 것 같지만 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였습니다. 세율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세부담 상한선도 풀기로 했습니다. 오른 세금이 지금은 전년도의 1.5배를 넘지 못하지만 이를 3배까지 크게 높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상한선을 다시 2배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공시지가 12억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총 1,738만 원입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는 걸 반영해 각각 16억 원으로 오른다면 보유세 부담은 4,18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초 정부 안대로라면 이 세금을 다 내야 하지만 양당의 수정안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709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집이 3채 이상이라면 세부담 증가폭 상한은 정부안 그대로 3배입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는데 양당은 그 폭도 기존 최대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안이 수정됐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많지 않아 세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이 보유세 강화 방침에서 일부나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처럼 안정돼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이런 예산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으로 통과가 돼도 이미 법정 시한을 닷새 넘긴 건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자정을 넘길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야3당의 반발도 심해서 통과 후에도 여진이 불가피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지금 본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후 7시 30분쯤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위주로 참석해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기재부가 예산 수정안 실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 밤 본회의에서 차수 변경을 한 다음 내일 새벽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이윤석 기자의 뒤로도 보이고 있는데 야3당은 지금 현재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지금 제 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공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는 현수막도 눈에 띄는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틀째 단식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은 완전히 별개라면서 나중에 다시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데요. 야3당은 지금이 아니면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 평화당과 정의당, 범여권으로 분류돼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나 여당이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할 때 도움을 받기 힘들게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 여당은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129석으로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야3당이 기존처럼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핵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뺨 때린 다음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겠느냐. 민주당이 너무 얄밉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야3당은 예산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한동안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단식 선후배입니다. 예, 단식 선후배.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어제 오후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면서입니다. 예. 키워드가 단식 선후배였는데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 겁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한 명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바로 단식에서는 선배격인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였는데요. 예. 두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로텐더홀을 방문해서 자신의 단식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요. 이 멘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도 지난번에 단식을 한 9일을 했지만은 아이고 저보다 훨씬 선배님인 건강이 제가 걱정이 돼서 저도 마치고 휴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 선배님이 빨리 단식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손학규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는 그만큼 손 대표가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 우리나라 나이로 72살인 고령인 만큼 그만큼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 손학규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손 대표가 중요한 결심을 할 때마다 더 큰 일이 생겨 묻힌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온라인상 반응을 보시면 이 손학규 대표가 단식한다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 본인이 뭐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소위 그 셀프 디스 영상을 뭐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 또 김정은 답방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야3당이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민주평화당은 단식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단식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동영 대표 측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 묶여 앉아 있으면 대외 활동력, 그러니까 대외 투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은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은 이 대외 활동을 하고 이 시민단체와 함께 대외 협상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뭐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도 이렇게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진통은 계속될 것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